저희 동치미에서 그 남편 한 번 고발하고 난 다음에 많은 남편분들이 무슨 소리냐. 고발한 아내도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아내 고발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못된 아내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아내를 고발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오늘은 어떨지 내하고 내 아내를 고발합니다. 사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결혼 32년 차이자 아내 없이 살기 시작한 지 1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 아내가 첫째 딸의 육아를 도와준다며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나이 65세에 졸지에 독수 공방하게 된 거죠. 평생 살림 한번 해본 적 없는 데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1년 사이에 살이 엄청 빠졌어요. 사실상 조론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아내가 한국에 잠깐 들어온 김에 다시는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내는 곧 죽어도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솔직히 손주 육아는 핑계고 저랑 떨어져 있고 싶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내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아내를 제 옆에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요? 이거 무슨 너무 사랑하는 그냥 같이 베트남 가시면 안 돼요? 뭔 사연이 있겠죠. 저희가 오늘 사연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왔어? 아이고. 먼저 손을 잡고 나오셨어요. 예, 이쪽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있는 개그맨 김창규입니다. 진짜 그렇게 안 보이시지?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창준 씨 아내 차수은입니다. 나는 그 손주 육아의 진심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들어왔지만 바로 갈 것이고 베트남까지 가게 된 건 좀 심하긴 했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이 확 전개가 된 건가요? 그 우리 사위가 회사를 예. 다니는데 베트남으로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 나니까 이제 우리 큰 딸하고 이제 손자가 지금 3살이거든요. 손자하고 같이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베트남으로. 가다 보니까 베트남에 가면 우리 큰 딸이 혼자서 이제 외로운 나라에서 혼자 애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는 엄마 애도 볼 겸 우리 같이 베트남 이제 놀러 갈 겸 같이 가자. 꼬신 거야. 근데 거기 홀딱 넘어가지고선 손자도 볼 겸 또 베트남 구경도 할 겸 홀라당 가버린 거예요. 그 홀라당 간 거 치고 너무 오래 있으신 거 저는 같기는 갔다가 그냥 한데. 금방 뭐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돌아올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베트남 가는 거는 요 동네로 아이를 봐주러 가는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이게 마음 먹기가 네. 쉬우셨어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그냥 네.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 제 성격도 워낙에 그렇기도 하고 네. 시국이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마음대로 안 뜨고 이제 특별 입국으로 이제 비즈니스 있는 사람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가서 또 격리를 이제 손자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들어가서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베트남 그래 가서 그냥 손자도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봐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제가 정말 손자하고 어떤 그런 제2의 막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막 얘하고 한심도 못 떨어지겠는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저리저리 해가지고 지금도 손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통화하면 혼자 막 이거 내가 없어서 어떡하냐 그래서 막 잉잉 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손자한테 이렇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 아니게 진짜 근데 또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서 진짜 그걸 언제 멈춰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큰일 났네. 아니 그 처음에 반대를 좀 하지 그러셨어요. 이런 상황이 생길 거를 아예 생각을 못. 아니 뭐 반대보다도 나도 그냥 와이프가 갔다 오면 나도 좀 자유스럽게 되고 그래서 좀 겸사겸사 자유스럽게 혼자서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생활도 하고 괜찮을 것 같고 또 갔다가 금방 오겠지 했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1년이 넘어서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그냥 아내 없이 살아도 괜찮겠다. 한편으로는 좀 갔으면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이제는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계셨어요. 아니 근데 32년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없어졌어요. 혼내던 아내가 없어졌어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일단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집안 살림하는 거하고 첫째. 살림 근데 집안 얘기도 살림하다 보면은 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번도 뭐 청소기나 건조기나 뭐 빨래지기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청소기 돌리는 거라든가 뭐 세탁기 돌리는 거라든가 건조기 이런 거를 할 줄 모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그 같이 사는 작은 딸이 있는데 작은 딸이 세타를 큰 걸 하나 사갖고 와서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은 딸한테 잘 보이려고 내 깐에는 그거를 돌렸어. 건조기에다가 2시간 반을 돌렸지. 아우. 2시간 반을 돌리고 나서 딱 꺼내서 야 하고 짠 하고 보니까는 세타가 없어진 거예요. 세타가 없어졌어. 아무리 뒤져봐. 그 나중에 보니까 손바닥 많은 게 하나 있는 거야 보니까. 2시간 반을 돌렸더니 큰 세타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건조기에서. 예? 그리고 이 빨래를 할 때도 이게 흰옷하고 뭐 이렇게 타올하고 이 세타 같은 걸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뭘 알아요? 그냥 무조건 다 통째로 쳐박아 놓는 거야 그냥. 그거 돌리면은 또 흰옷에다 뭐 세타 같은 게 뭐 묻고 이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딸한테 또 이렇게 엄청 흰 고마워요. 종이에다 제가 크게 진짜 크게 A4용지에다가 데뷔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잘못 건드리면 또 물 묻으면 떨어질까 봐 크게 붙여놓고 코팅까지 해서 붙여놨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한 번은 읽어봐야 되잖아요. 많이 읽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뭐 이렇게 해놓은 원래도 말을 잘 안 듣긴 했지만 안 읽어봐요. 그럼 첫 번째 빨래 살림 힘들었고. 네. 두 번째.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먹는 건데 네. 저는 집에서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세 끼를 먹게 창조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매일 한 끼를 먹으니까 한 끼는 어떻게 해서 드세요? 한 끼도 그냥 그 뭐 진수성찬 차려갖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 제일 만만한 게 그 감자국이에요. 감자국은 감자만 넣어서 끓이면은 그냥 3분이면 끓어. 어떻게 끓이세요? 얘기 레시피를 한번 얘기해. 레시피 없어요. 감자하고 양파만 넣어서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그냥. 물에다가? 예, 물에다 맹탕으로. 소금도 안 넣고. 뭐 다시다도 안 육수 넣어요, 그냥. 없고? 육수도 없어요, 그냥. 계란도 안 넣고. 계란 풀어야지, 계란 풀어야지. 계란도 안 풀어놔. 그래서 그냥 그거 넣어서 그냥 끓여가지고 밥하고 김치에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감자 물에 말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인생도 말아먹었는데 뭐 그걸 못 말아먹겠어. 그래서 그거를 먹는 게 부실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이제 지인들이 형님은 이렇게 요새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니 마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 말라 비틀어졌다. 진짜 너무 마르셨어요, 말랐지. 지금. 그러니까 끼니를 제때 못 먹으니까 그리고 이 영양 실조가 있어가지고 영양 부족이 일종이. 아니 감자만 드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없으니까 혼자 생활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남편을 혼자 두고 가면서 그런 방법을 안 해놨겠어요. 해놓으셨어요? 그럼요. 거기서도 그 먼팡에다 치면요 집 앞으로 딱 배달이 가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네, 어플로 시킬 수 어플로 있어요? 시켜요. 그러면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하면은 바로 그 똑같아요. 다음날 제 알아요. 어플이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도시? 주변을 해서 이 사람 좋아하는 거 뭐 불고기, 김치찌개. 오징어 묵고 뭐 이런 거 다 종류별로 배달을 시켜요. 근데 어느 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음식 시켜주지 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음식이 다 상해서 버리고 회사 갔다 오면 주말마다 그 음식을 자기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분리수거 그거 버리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여자들은 기본으로 음식에서 내가 지금 안 먹을 거다. 그러면 이제 딱딱 일단 분리해서 뭐 냉동실에 넣어놓거나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조차도 모르고 이제 먹으려고 했어. 근데 띠리링 전화가 와서 뭐 친구들하고 한 2-3시간 막 통화를 하다가 약속 있어요. 그럼 씻고 나가. 그런데 그 음식은 깜빡한 거예요. 그럼 또 이제 패스. 그렇게 해서 막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오늘은 또 고기가 안 땡겨. 내가 주문한 건 고기야. 이게 얘기가 이렇게 어제 달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 뭐 자기가 좀 좋아하는 거 뭐 칼국수나 이런 게 땡겨. 그럼 또 친구들한테 패스. 연결해서 패스. 이 사람은요 음식물 찌꺼기 그 들고 나가는 걸 남자의 어떤 창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딸은 그 함 선생님처럼 냄새가 나는 게 굉장히 예민해서 즉각 버리길 원해요. 근데 이 사람은 깜깜해지게 기다리는 기라. 해가 져야 돼. 그러면 이제 딸이 이제 회사 갔다 딱 와요. 그러면 자기는 회사 가서 이제 푹 쉬고 싶은데 냄새가 난다면 얘는 냄새에 너무 민감한 애라서 조금만 냄새가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상한대요, 자기는. 아니 지금 밥 못 먹는 게 너무 불쌍한 상황은 아닌 게 지금 됐어요. 왜냐하면 가리시는 거고 있는데 안 드시는 거고 귀찮다고 하시는 거고. 배가 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는 배는 차려줘서 고프죠. 숟가락만 들기를 원하시는 상황이긴 한데 자 그러면 워낙에 고발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옆에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내 옆에 있게 안 만드는 상황이 저희 눈에 보이니까 지금. 근데 베트남에 간 것도 손주 육아 말고 다른 이유도 있으신 거예요? 손주도 사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떨어지기도 싫었어요. 네. 근데 사실상
한편으로는 제가 32년이라는 세월을 수발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노예가 있다 갑자기 없어지니까 당황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양말 챙겨줘, 뭐 여보 뭐 어딨어? 그럼 뭐 이거 훅가시 넣는 거 어딨어? 그럼 뭐 여기 다 찾아주니까. 뽀글뽀글 말고. 그러니까 그 노예가 이제 갑자기 싹 사라졌으니까 당황은 됐으라 제가 그 이해는 해요. 바로 그러나 그거지. 제가 호치민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네가 나를 살렸다. 우리 딸한테 고맙다 그래요. 내가 니네 아빠하고 계속 같이 있다가는 내가 오래 못 살고 죽었을지도 모른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나는 지금도 딸한테 네가 나한테 효도한 거는 이 베트남 오게. 우리 아기를 낳아서 베트남을 오게 해서 잠시 그 해방이 돼서 남편을 생각을 하고 한쪽 뇌를 잠깐 죽이고 나만을 위해서 생활하는 게 너가 나를 살린 길이다. 고맙다고 저는 아침마다 딸한테 얘기해요. 그게 사실 젊은 날에는 그게 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을 다 키워놓고 갱년기 비슷하게 오니까 조금 이렇게 좀 다 겪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뭔가 어딘가 모르게 아픈데 아픈지가 어딘가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혹이 이제 한 8cm 정도가 있더라고요. 8cm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순간 내 남편 집안 사람들은 다 걱정했는데 왜 사람들 그잖아. 이 혹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분명히 저것이 원인이다. 저것이. 원흉이다. 제가 사실 스트레스 받을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애들 키우는 거 저는 너무 좋아하고 뭐 자식들 케어하는 것도 제가 지금 막 아주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왠지 어느 날 어르신 모시는 기분이 드는 날들이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손자는 가서 이렇게 이제 맛있는 거 해주면은 할머니 고마워요. 뭐 이렇게 그 어린 3살밖에 안 된 애가 허거대지고 막 이러니까 손자를 보면은 보약을 먹는 것 같다는 거야. 예? 근데 남편을 보면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저 인간을 보면은 독약을 먹는 것 같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은 들으면은 맞아요. 좀 바꿔지겠다는 생각. 나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지 웃기려고. 이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은 이렇게 이쪽으로 들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 이게 아내를 고발한 거 맞았죠? 잠깐만 내가 순간 헷갈렸네. 아유 어떡하지? 본인을 고발하신 지금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이제 차순 씨를 설득을 못 하겠고 김창준 씨를 설득해야 되는 분위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제 지금 옆에서 배웠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차순 형수님께서 정말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을까가 너무 이게 짐작이 돼서 마음고생은 좀 했지. 근데 나는 뭐 별로 좀이 마음고생 아니라 안 많이 하고. 하신 것 같아서 근데 나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내가 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내 스스로 표현을 했는데 안 하면 몰라요. 그걸 안 하니까 네. 이제 와이프는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진 않아요. 진짜 와이프가 좀 와서 같이 있기를 바라고 물론 또 와이프 때문에 있어서 때로는 불편한 것도 있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양보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와이프가 있는 게 낫지 어떻게 없는 게 낫겠어요. 근데 사실 베트남으로 간다고 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랬겠죠. 조만간에 한 열흘 보름 있다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있다 가라. 내가 그랬죠. 이왕 온 김에 너도 좀 푹 쉬어라. 왜냐면 거기서도 저기 손자 돌보랴 애들 돌보랴 힘들거든요. 거기서도 더운 나라는 아니야. 더운 나라. 어디가 더 힘들까요?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쉬어라. 여기서 조금 더 쉬었다 가면은 여기 있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 저는 김창근 선생님 혹시 와이프 말고요. 엄마가 있으면 어때요? 엄마는 나는 별로인 것 같아요. 왜 별로세요? 네, 엄마하고는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랑 살아보시지 않았다 그래서 네. 지금 와이프로 보는 게 아니라 엄마 같은 그런 존재로 와이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밥을 해준 단지 밥 때문은 아닌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큰 의지하는, 그러니까 대들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 와이프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해요. 근데 그게 와이프는 와이프와 엄마는 다르거든요. 네. 근데 엄마를 보듯이 와이프를 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엄마랑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엄마 역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차순 씨는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안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베트남에서. 네? 진짜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본인이
행복할 때까지 충분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수는 지금 혼자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혼자 네. 결혼을 한 마음으로 간 거야, 형수는. 네네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하마담님은 편하시잖아요. 행복하시죠? 안 보고 싶으시죠? 걱정은 되시나요? 맞아요. 걱정은 되는데 네. 뭐 오늘 어디 가서 혹시 자빠졌을까 뭐 그런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술 먹고 널브러져 근데 있진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은 되는데 걱정은 되시지만 본인은 행복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순간 거기 있을 때는 이게 안 보이니까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까먹고. 행복한 게 나는 낫다고 봐요. 맞아요. 네. 전 다 까먹어요. 왜냐면 불행해져. 32년을 같이 살았고 훌륭하게 자녀들도 잘 키웠고 그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희생이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 희생은 30년이면 충분했다. 네. 이제는 반대가 희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다. 그게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희생을 안 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 김창년 선생이 전혀 변할 생각이 없잖아. 조금 바뀌시면 되잖아. 어쨌든 차수은 씨도 지금 이 정도까지 1년이 있다가 왔는데 또 갈 생각을 바로 하고 있는 거면 본인 자체로도 아빠한테 너무 억눌려 있는 거야. 맞아요. 쉼이 필요한 거야, 본인도. 그러면 남편도 이 와이프가 왜 이렇게 쉬려고 하는지를 빨리 인지를 하셔야 돼. 대체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조금 반성이 드는데 와이프가 만약에 이제 안 간다 그러면은 안 가길 바라죠 저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변화가 돼가지고 안 간다고 하면? 표현이 안 돼가지고 오해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해주고 또 집안의 여러 가지 살림 같은 것도 이제 와이프만 할 게 아니라 또 내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또 열심히 또 뭐 세탁기 뭐 매뉴얼도 좀 외워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선 와이프가 이제 조금이라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덜 힘들게 해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그동안에 그 처자식을 위해서 우리 와이프가 잘 알아요. 뭐 고생했던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자식도 손자도 이쁘고 좋지만은 그냥 여기 눌러 앉아서 날 좀 도와줘. 날 좀 도와줘. 나를 좀 차라리 보살피는 게 나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아니 갑자기 뭘 또 그렇게? 애들은 앞길이 중장창이고 네. 김찬 씨가 지금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계신 지금 너무 카메라만 보지 말고 좀 남편분을 좀 너무 김창준 씨가 나 뉴스인 줄 알았네요. 네. 김찬 씨 지금 홀로서기 하고 계신데 주변에 제가 없는 동안 뭐 김치 같은 거 갖다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홀로서기를 할 때 주변에도 친구분들 홀로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하셔서 맛있는 거 드셔가면서 건강하게 좀 운동도 해가시면서 그런 모임으로 좀 건강한 모임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모임들이. 그래서 행복하게 좀 자기 몸도 해가면서 가시겠다는 좀 더 있으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됐다 하면 하산할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이제 사람이 돼가면.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안 가면 바뀌겠다고 했는데 이미 가실 것 같으니까 가신 다음에도 조금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당겨질 것 같은 느낌?